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률이 40%에 불과한 돼지 예방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의 경쟁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영산강 녹조를 막기 위해 보를 사실상 상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실패를 뒤늦게 자인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도심을 열정으로 채웠던 프린즈 페스티벌이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오는 4월 개막합니다. 구제역의 무서운 확산세 속에 전남이 청정지역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돼지의 구제역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에서 사육 중인 소는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돼지가 문제입니다. 소와 달리 모두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주사를 놔야 합니다. 돼지 112만 9천 마리 가운데 40%만 예방접종이 끝난 상태. 소보다 피하층이 두터워 주사 놓기도 어렵고 혹여 주사 부위가 굼거나 상처가 생기면 상품 가치도 떨어져 농민들이 꺼립니다. 더욱이 냉장 보관하던 구제역의 백신 온도를 18도에서 25도 사이까지 올린 뒤 접종을 해야 하는데 겨울철 수칙을 제대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는 보정시켜갖고 거의 많이 해. 그리고 돼지는 군사사이고 하니까 그런 식을 못 오고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더. 이런 가운데 돼지의 항체 형성률은 67% 수준으로 소의 99%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 전라남도는 공무원을 참관시켜 제대로 된 접종을 유도해 항체 형성률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외부인 출입을 꺼리고 있어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소의 19%, 돼지는 전체가 O형 백신만 맞고 있어 A형 바이러스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돼지 A형 구제역은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현재 O형 구제역 백신이 공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모두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당국은 당초 21일에서 나흘 앞당겨 오는 17일까지 돼지의 예방접종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AI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역대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나주와 무안일로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를 위해 시료를 제취해 검사를 진행 중이며 전남의 32곳이었던 이동 초소는 20곳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거점 소독 시설은 구제역 여파로 한 곳이 추가된 39곳으로 늘었습니다. 출근길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광주와 담양이 1.9도, 구례가 영하 0.9도 등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3도에서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낮 기온 8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니까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물러가니까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105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일 우리 지역 미세먼지가 짙겠고 내일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0.2도, 장성 0.5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어제와 낮 기온 대부분 비슷하겠습니다. 곡성과 구례가 8도, 보성도 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영산강 등에서 수질 악화가 심각했는데요. 정부가 올해부터 녹조를 막기 위해 4대강의 보를 확대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수질 정책의 실패를 뒤늦게서야 자인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탁한 녹조가 끼고 악취가 진동하는 영산강. 4대강 공사 뒤부터 해마다 여름이면 녹조가 창궐하며 수질이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수문을 일시적으로 열고 물을 한꺼번에 흘려보내봤지만 효과는 제한적. 결국 정부는 녹조와 수질 악화를 막기 위해 4대강의 보 방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영산강 승촌보 등 4대강 6개 보에서 시범적으로 인근 지하수에 영향이 없는 수준까지 수위를 낮출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없으면 전 구간에서 연중 방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산강 승천보의 경우 수위 하한선이 기존 7.5m에서 5.5m로 낮아지고 방류 한도도 확대됩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최적 운영하는 시기를 4월이나 5월부터 연중 확대 운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수질 녹조에 대응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가뭄 해소와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명분이 허구였음을 정부가 자인한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물이 많아지면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생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볼을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애물단지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흐르는 강을 막으면 생태 재앙이 올 거라는 경고에 귀를 막아온 정부가 결국 보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며 4대강 사업에 투입된 22조 원이 무색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퇴직금 인상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건설노동조합은 건설 노동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보금 4,000원이 건설업계 반대와 국회의 늑장 입법으로 9년째 인상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퇴직공제보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계 노동자들은 퇴직공제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퇴직공제 당연 적용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만 한 해 평균 8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에 13명, 2011년에는 10명의 학생이 자살을 선택하는 등 지난 10년 동안 광주 지역에서만 연평균 7.9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다행히 자살하는 학생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전문 상담과 위기 학생 관리 등을 통해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광주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3주 만에 광주를 다시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미래 대비에 적합한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토크쇼를 열고 문화 콘텐츠와 미래 자동차,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의지도 밝혔습니다. 저는 이 세 분야는 광주 전남의 사업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해서 제대로 꼭 잘 키우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과는 대립각을 세우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이 도와주지 않아서 졌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동물도 고마움을 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를 개파 패권 세력으로 몰아붙이기도 했습니다. 개파란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다음 정부에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민주당의 경선 후보로 등록을 마친 데 이어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는 15일에 다시 호남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순회 경선의 출발지인 호남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바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안 지사는 경선 캠프를 광주에 두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의 경선 일정이 본격화한 데다 두 야당 간의 대결까지 더해지면서 후보들 사이에 호남 끌어안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광주 지역 예술가들도 집단 소송에 들어갑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는 광주 민해청 측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예술인 39명의 소송인 명단을 제출함에 따라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구속 기소된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의원이 위법 행위로 공소가 제기돼 구금 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9월 각 지방의회,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순천시의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일부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반대 이유 중에는 황당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지역본부가 대구 달서구 의회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학생들에게 반기업 정서를 심어줄 수 있고 노동계의 이익만을 대변해 제정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가르칠 때는 안 좋은 기업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의견서에는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라거나 심지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발견됩니다. 결국 해당 조례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막 하니까 선출직 의원이다 보니까 부담이 생기니까 구의원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인천과 대구에 이어 최근에는 순천시에서도 조례 제정에 발목이 잡힌 상황.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일부 소상공인 종교단체가 저지를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례에 이념이나 사상 논리까지 끌어들이는 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한테 또봐도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인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왜 노사 갈등을 부추기냐, 뭐 원인이나 이유나 알고나 얘기하는 거냐. 한편 반대에 부딪힌 순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안은 집행부 발의가 아닌 의원 발의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순천시의 정책이 흔들리는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인권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김기곤 책임연구위원은 지역 인권정책 방향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역인권위원회와 같은 지원조직 구성과 평가제도 운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친부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의 지지자들이 법원의 재심 결정을 검찰이 재항고한 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은 광주 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경찰의 위법 강압 수사를 인정하고 조속한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다시 재심 개시를 결정했으며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황입니다. 병원 직원에게 염산을 뿌린 3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1일 낮 12시쯤 광주시 북구 각화동의 한 병원에서 원무과장 등 직원 3명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33살 임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신분열증이 있는 임 씨는 병원 측이 재입원을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매주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금남로 일대를 열정으로 달군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올해도 오는 4월에 시작합니다. 올해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민석 광주시 문화도시 정책관실 프린지 페스티벌 담당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프린지 페스티벌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 금년도에는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프린지 페스티벌을 운영하는데요. 작년에는 격주로 운행하던 프린지 페스티벌을 금년도에는 매주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 6월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으로 ACC 광주 프린지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적인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점이 차이점이 있게 있습니다. 네, 작년 프린지 페스티벌은 어떤 성과가 있었죠? 예, 2015년도에 문화전당이 개원되면서 건물적인 특성도 있고 또 전당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들이 사실 시민들에게 좀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화전당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프린지 페스티벌을 개최해 주말에 많은 시민들이 문화전당을 방문함으로써 문화전당을 홍보했고요. 또 시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임으로써 행복한 주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활동가나 기획자들에게도 문화예술 활동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또 상호간의 교류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자료화면 보면서 해외 축제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도 들었고 그만큼 풍성한 축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올해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 자체가 그렇게 장르의 구분을 두지 않고 다양한 장르가 참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수도권 명망 있는 예술가들을 많이 초빙해서 보다 수준 높은 작품들을 많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중국에서 각 광장이나 공원 등에서 집단적으로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광장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광장무 단체들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에 대거 참여하게 됨으로써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프린지 페스티벌이 광주 대표 축제를 넘어서 이 국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차별화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이 출발은 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2회째인데요.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선 전체적인 국내적으로 기반을 다져나가는 게 필요하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야 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만이 가능하겠습니다. 또 저희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 장기적으로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또 해외 프린지 도시들과 교류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유명한 공연 단체들이 광주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공연할 수 있고 저희의 또 이 우수한 작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아트 마켓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른 아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2월의 강추위도 계절의 변화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소 포근해진 날씨 속에 광양 섬진강 매화마을에는 홍매화가 활짝 펴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 속에서도 봄 기운을 서둘러 알리려는 듯 홍매화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봄의 전령사 백매화도 홍매화의 뒤짓세라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이제 막 터트린 꽃망울에 상층객들은 매화꽃 향에 흠뻑 취했습니다. 청매실 농원의 볼거리 중 하나인 3천여 개의 옹이 항아리 속에서는 봄 기운 속에 매실이 숙성을 더해갑니다. 지금 활짝 핀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봉오리가 져 있는 걸 보니까 그 나름대로 정치가 있습니다.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우수를 며칠 앞두고 관광객들도 서둘러 섬진강 매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섬진강하고 여기 매화마을하고 와서 보면은 완전 봄을 느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이 파란 섬진강 물빛하고. 남도에서 봄 소식을 가장 빨리 알린다는 매화마을에는 매화꽃이 활짝 피는 다음 달 매화축제가 열립니다. 비슷한 시기 섬진강을 끼고 도는 환상의 코스에서는 전국의 건각들이 모인 꽃길 마라톤 대회가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매화 꽃길 마라톤 대회를 할지 또 매화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해서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매화꽃을 감상하고 가실 수 있도록. 매화꽃 가지 사이로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섬진강. 매서운 동장군에 눌려있던 남녘의 봄 기운이 섬진강변 매화마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가 포켓몬고 노선도를 제작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점을 반영해 무료 충전소인 포켓스톱과 캐릭터 대결장인 체육관의 위치가 표시된 포켓몬고 노선도를 제작했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사에 따르면 광주 지하철 노선에는 포켓스톱 30곳과 체육관 7곳이 몰려 있습니다. 광주 MBC는 지난 6주 동안 여야 대권 주자들과의 특별 대담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대담에 참여했던 대선 주자 6명의 비전과 정책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선에 임하는 각오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경쟁력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여야에 상관없이 올해 대선은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 민심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의 가장 큰 화두로 많은 주자들이 정의와 공정한 사회를 꼽았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민주주의 복원을,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미래에 대한 대비를 화두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안희정 지사는 세대와 시대를 교체하겠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는 이른바 준비된 후보론을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부패 척결의 적임자임을 강조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정의와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보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정권으로 집권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안보든 경제든 많은 실망을 드리는 걸 보고 정말 보수가 진짜 이제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 자신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손학규 의장은 조화와 안정된 리더십을, 안철수 전 대표는 다당 구도를 만들어낸 정치적 성과를 내세웠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소신 있는 정치를, 이재명 시장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웃집을 가장한 범죄 집단들이 있습니다. 불법적 이익을 요구하는 불법 집단들. 근데 거기와는 치열하게 싸우죠. 부패 세력과 타협하면 됩니까? 야권 연대나 통합에 대해 제3지대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의장은 독자적인 대권 가도를 강조했고, 민주당 내 주자들은 연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범보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진정한 보수 주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선택받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 도시농업 시민협의회와 전라 씨드림은 시민들에게 토종 씨앗도 나눠주고 재배법도 알려주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보성군 보건소는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찾아가 의과와 한의과, 치과 등 통합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장성아카데미는 오는 16일 기생충 박사 서민 교수를 초청해 인간 기생충에게 배우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엽니다. 곡성군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은 지역 내 학업 중단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시험 응시자 대리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